목포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광양 야산에 아이를 묻은 30대 여성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땅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유령 아동에 대한 대대적인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왜 유령 아동이 발생하는 것인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순천에서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경제적 걱정 없이 치료를 위해 쉴 수 있는 제도인데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됐지만 상권 침체는 여전합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까지 더해지면서 상인들의 이중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경찰이 전남 목포에서 광양으로 이동한 뒤 야산에 아들을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30대 여성 A씨가 목포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하고 이틀 뒤 광양의 친정집으로 이동해 홀로 아이를 돌보다가 숨지자 땅에 묻었다고 주장했지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는 살아있는 상태로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바꿔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인이나 가족 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씨는 친부로 지목한 남성과 주변 가족들이 지난 2017년 당시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김포와 부산 외에도 목포에서도 암매장 사건이 발생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생 하루 만에 숨진 영아를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해당 영아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친모 A씨의 진술에 따라 텃밭 일대를 수색한 끝에 유골을 찾은 것입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7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딸을 출산한 뒤 다음 날 딸이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김포의 한 텃밭에 암매장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유령 아동에 대한 사건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스템 부재와 함께 낮은 처벌 수위를 주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출생 신고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크다고 여겨집니다. 신생아의 부모는 주민등록법상 출생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뿐입니다.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 역시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어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출생과 동시에 등록되는 시스템인 출생통보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전산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미혼모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현재 출생 미신고 아동의 90% 정도가 미혼모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미신고 아동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10대 아이들의 어떤 그 성교육의 어떤 그 질적인 어떤 수준이나 어떤 그걸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어떤 그 교육에서의 자세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 이제 좋아지기보다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발표하는 접수 건수는 매일같이 늘고 있습니다. 사망한 영아의 수도, 미파악 아동의 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정부가 아파서 일을 쉬게 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병수당인데요. 전남에서 유일하게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순천에서 사업 시행 1년 만에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아픈 근로자의 소득을 보호하고 질병을 고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병수당. 대개 공무원이나 직장인의 경우 아프면 연차를 쓰고 병원에 입원해도 급여가 나오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아파서 일을 못하는 만큼 소득은 줄어들고 병원 치료비는 추가 지출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한 겁니다. 정부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도 아픈 근로자라면 누구나 수당을 받으면서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기획했는데 전남에서 유일하게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순천에서는 사업 시행 1년 만에 1,000여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급된 수당만 7억 원. 한 사람당 평균 66만 4천 원의 상병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순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60살 심혜정 씨. 관절염 수술을 받으면서 5개월 동안 일을 쉬게 됐는데 상병수당으로 400만 원을 지원받게 돼 도움이 컸다고 말합니다. 거의 한 400만 원 돈 된 것 같아요. 중간에 이렇게 알바 써놓고 막 돈 들이고 했는데 그걸로 그래도 일부 충당을 하니까 그래서 더 좋았죠. 상병수당 시범 사업은 오는 2025년 6월까지 2년 더 추진됩니다. 이후 순천과 창원 등 전국 10곳의 시범 사업 성과와 과제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상병수당을 전국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 시기를 조절하는 게 관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 기간 동안 더 많은 수혜자를 발굴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지급받아 소득 보전 효과를 보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순천시와 협력하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입원 시 46,180원씩 최장 90일까지 지원하는 순천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전체 신청자 대비 97%의 수당 지급률을 보이면서 아픈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위기의 지역 상권에 대해 살펴봅니다.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였죠. 춘천중앙로 일대가 요즘 썰렁하다고 합니다. 네, 주변 지하상가까지 몰려드는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늘 북적이던 곳이었는데요. 요즘은 좀처럼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정승환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춘천시 중앙로 일대입니다. 각종 음식점과 문화시설, 전통시장까지 모여 있어 늘 북새통을 잃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빈 점포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중심 상권 월 매출액도 지난 2017년 1,300여만 원에서 지난 2020년 640여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특히 도청 이전이 5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인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코로나 와가지고 어때 힘들게 여기까지 버텼는데 도청이 간다니까 너무 심각하고 심란해요. 사정은 춘천 지하상가도 비슷합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매출은 일상 회복 이후에도 좀처럼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문을 닫는 가게도 늘었습니다. 거의 한 80%, 90%예요. 여기서 장사를 한다는 자체가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예요. 지자체와 상인들은 유동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점포 지원은 물론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을 계획입니다. 비어있는 가게를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곳도 늘었습니다. 저는 지금 춘천 지하상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빈 점포들이 늘어서 있던 곳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청소년 밴드 연습실을 비롯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청소년 문화공간이나 이런 쪽은 청소년들이 일단은 지하상가로 유입이 되면 그 공연이 끝나고 지하상가를 조금 머물다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고 또 지하상가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와 온라인 구매 활성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원도심 상권. 뜸해진 지역 주민들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2023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남도가 대회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전국체전 주 경기장인 목포종합경기장을 포함해 전남 지역 경기장 80곳을 대상으로 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달까지 모든 준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없는 안전한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달 중순부터 9월까지 경기장 시설물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강도 높은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국 선수단이 전남 곳곳에서 편안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국내 최대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과 협업해 투명한 예약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에서도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음주운전 누범 기간 중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52살 A씨를 직접 구속하고 음주운전에 이용했던 승용차를 압수한 뒤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 20분쯤 장흥군 부산면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32%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고 음주운전 전력은 8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의회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일본 정부의 원전오염수 방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한정해 실시하는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현황은 가리비와 돔, 멍게 등 3만 8천여 톤, 1억 9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채택한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해양수산부, 각 정당에 송부될 예정입니다. 전남 목포의 근대 역사 자원과 의상이 프랑스 파리의 패션위크 무대에 오른 가운데 목포시가 당시 활용된 영상을 지역의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12일 파리 패션위크에서 선보인 영상물에 대한 시사회를 갖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내 패션 브랜드 슬링스톤은 지난해 목포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근대 의상을 선보일 촬영지로 목포 원도심에 있는 근대 역사 자원을 활용한 뒤 지난달 파리 패션 위크에서 근대 의상의 매력을 알렸습니다. 제목 송씨 종친회가 목포시에 장학금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송기창 제목 송씨 종친회장은 12일 목포시를 찾아 종친 회원들이 정성껏 모은 장학금 1억 원을 전달한 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송 회장은 장학금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홍률 목포시장은 훌륭한 인재 양성을 위해 소중하게 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의 여수시의회가 추진하는 행정사무감사 전체 과정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의회 투명성과 시민 알 권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전체 과정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질의서를 통해 전체 의원의 절반인 13명이 전체 공개에 동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의장단이 전체 일정 9일 가운데 이틀만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전체 공개는 또다시 미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여수시회가 전남북 11개 시 가운데 유일하게 전체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순천시가 2회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1,790억 원을 편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순천시는 불안정한 경제 여건과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민생안전 예산 편성에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회 추경은 순세계 잉여금을 주요 재원으로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해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균형발전 도시공간 정비에 875억 원, 신성장 산업 예산에 305억 원 등입니다. 광양시가 2차 전지 전략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토론회를 엽니다. 광양시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남도와 광양시, 서동영 국회의원 공동 주관으로 2차 전지 소재 산업 육성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